유의하셔야 될 점은 비면책 채권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금이랑 임금이랑 과태료입니다. 퇴직금이라든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한테 끝까지 따라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개인회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제 다양한 개인마다 상황이 처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개인회생의 어떤 포인트들도 조금씩은 다른데요.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 준비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들이랑 비교를 해볼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소득이 일단 일정하지 않다라는 점이 있죠.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매달 소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성수기엔 많이 벌고 또 비수기엔 또 돈이 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달달이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연소득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지금 연소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매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에서 비용을 공제한 부분을 소득으로 잡게 되는데요. 여기서 비용에 대해서 조금 오인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분들 당연히 세금 처리를 다 하시고 그런 경우에서 이제 접대비라든가 이런 용도로 술을 마시고 음식 사 먹고 이런 부분들은 다 비용으로 제하고서는 세금 처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회생 절차에서 말하는 비용은 정말 이제 순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고 식대라든가 술자리에서 이제 계산한 비용들은 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소득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분들이 개인회생 진행하시면서 조금 참고하고 유의하셔야 될 점은 비면책 채권인 것 같아요. 근로소득자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두드러지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금이랑 임금이랑 과태료입니다. 이제 요 세 개의 항목은 비면책 채권이고, 특히 세금 같은 경우는 그 변제 기간의 2분의 1 기간 동안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야 되고 탕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로서 연체가 곧 발생할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세금을 안 낸 것이 있고 카드출도 밀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선후로 봤을 때는 세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산 중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보증금이거든요. 그 가게에 대한 보증금이에요. 근데 개인회생을 이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월세도 밀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보증금에서 이제 임대인이 다 공제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보증금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계속 사업을 할 분과 사업을 하지 않을 분, 이 두 분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내가 이거 사업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권리금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리고 이제 보증금만 그대로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사업을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인원 감축을 생각 중이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원 감축을 하시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내가 계속 진행할 거다라고 하면 특별히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사업을 정리할 거예요. 개인회생 진행하고 이거 사업도 안 되고 난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 정리할래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그 가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철거 작업을 해주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철거 작업 자체도 사실은 이제 돈이 들어가는 문제고, 경우에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이 있게 되면은 그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 그냥 공제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공제 처리가 됐으면 사실 이제 공제된 부분,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 공제된 거, 그 부분만 청산가치에 넣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보증금까지 이미 내가 다 받은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원상회복 해줘야 되고, 그것도 사실은 이제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불이행으로 인한 이제 손해배상 채무를 이제 회생 절차에 그대로 넣어서 회생채권으로 넣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해요. 사실 이 부분은 놓치기가 좀 쉬운 포인트인데 상담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잡아드리니까요. 한번 내가 사업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 개의 채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걸 좀 놓고서는 우선적으로 좀 변제를 해가지고서는 회생 절차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업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좀 필히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건 뭐 정리하지 않건 아까 뭐 살짝 설명드렸는데 그 노동자들과의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근로자들 간에 뭐 아르바이트생이 됐던 뭐 정규직 직원이 됐던 개인회생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 포인트긴 한데 뭐 같이 조금 안내를 드리는 상황이라서 뭐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분들을 정리해고하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영상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뭐 저희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큰 문제는 아닌데 퇴직금이라든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한테 끝까지 따라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어떤 예산들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 놓으시고서는 사업을 정리를 하셔야지 어느 날 사업 딱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예산이 그냥 없는 상황에서 노동청 진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노동법적 이슈에 휘말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염두해 두시고 사업 정리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자영업자분들은 근로소득자분들보다 여러 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상담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사업자로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산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먼저 한번 받아보시고 사업 정리까지 좀 체계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단 개인회생 절차만 딱 놓고선 상담을 받는다기보단 거기에 부수해가지고서는 필요한 어떤 여러 이슈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서 는 사업 정리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생기셨다라고 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